나주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왜 그러냐? 대체적으로 거대한 고분이 있는 지역은 그건 뻔하죠. 어떤 나라의 도읍지였던 겁니다. 예. 도읍지가 아니면은 그렇게 거대한 고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분이 좀 많이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신라의 도읍지, 천년 신라의 도읍지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김해, 가락국의 도읍지, 또 공주 부여, 또 백제의 도읍지,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예. 근데 역사책 어디에도 나주에는 어떤 나라의 도읍지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겁니다. 기록은 없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거대한 고분이 가장 밀집한 지역입니다. 예. 백제가 망한 것이 서기 660년이지 않습니까? 예. 고구려가 668년에 망했고, 그 후에는 이제 신라 경주에만 고분이 있는 거니까, 그걸 뺀다면은, 그러니까 신라 경주에 있는 고분이 3분의 2는 백제 고구려 이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죠. 예. 그렇게 본다면은, 백제 고구려가 망하기 전에, 것만 놓고 본다면은, 나주는 경주보다도 고분이 많은 겁니다. 근데 고분만 많은 게 아니죠. 예. 경주의 고분은 대개 원형 고분입니다. 원형 봉투분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나주에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장방형 고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 봉투분도 있고 장방형 고분도 있고 또 정사각형 고분인데 상부가 절단된 듯이 평평한 고분들도 있단 말이죠. 또 우리가 이게 이제 신촌리 고분이고 요것이 이제 보감리 고분인데 이건 정사각형 고분입니다. 그리고 저 위에가 저렇게 마치 누군가가 잘라낸 듯이 깎여 있습니다. 또 한평인데 당시에는 이제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나주하고 이렇게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전방 후원분까지 있는 겁니다. 예. 이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한 지역에 이렇게 다양한 고분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 지역이 대단히 거대한 제국의 도읍지였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역사책에 이 기록이 다 날아간 겁니다.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강단의 주류사학자들 입장에서는 이 고분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역사로 밥 먹는 사람들이 그 설명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백제도 아니고 신라도 아니고 가락국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한에다 갖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나주시가 지금도 마한문화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주시도 다가 이게 마한이라고 하니까 그런 줄 알고 이제 마한축제를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우리 주류사학기가 이야기하는 나주 마한설의 역사적 실체가 그럼 있느냐? 그걸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 논문 내용은 최몽룡이 이제 동북아시아의 문명 기원과 교류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일본, 중국, 몽골, 또 폴란드 등 해서 7개국의 8명의 학자들이 이제 공동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예, 그 책의 첫 제1편에 이제 최몽룡의 한국문화기원의 다원성이라는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최몽룡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거장입니다. 예. 이분이 이제 우리 고고학계의 신이 누구냐? 고고학계의 신 김원용입니다. 그 김원용의 수제자가 최몽룡이죠. 예. 서울대학교에서 역사학과 교수를 얼마 전에 정년퇴임했고, 이분이 이제 살아생전에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한국 상고사학회를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나라 상고사를 이분이 이제 거의 다 좌지우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이제 하나 또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나라에는 이제 고대사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고대사학회. 고대사학회는 이제 어떤 분들이 하는 거냐? 이분들은 이제 사료를 중심으로, 역사책, 과거에 있었던 사료를 중심으로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입니다. 예. 근데 우리 사료가, 우리나라에는 사실 인정받는 사료는 삼국사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하나밖에 없죠. 예. 우리나라 주류사학자들은 일련의 삼국유사는 사료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삼국사기. 근데 이거 일제시대 일본인 학자들이 김부시가 애국심에 취해서 역사를 과장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대사 학자들은 우리나라 역사서는 인정을 안 합니다. 예, 주로 중국의 역사책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고대사학자들입니다. 예.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고사학회가 만들어집니다. 그 상고사학회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최몽룡입니다. 예. 그 상고사학회는 이 사람들이 뭘 하는 사람들이냐? 고고학자들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고고학자들은 유물을 발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물을 어떻게 훼손하지 않고 잘 발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빼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역사책을 쓰거나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고고학자들이 유물을 가지고, 유적을 가지고 자기의 멋대로 해석을 해서 말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 고고학자들이 역사를 말하면 안 되느냐? 예, 유물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잘못하면 국론을 분열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고고학자들은 역사에 대해서 가능하면 입을 닫습니다. 유물 자체만 이야기를 할 뿐이지 그걸 가지고 역사에 빗대서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최몽룡은 이제 보시다시피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예. 철기시대 전기, 즉 기원전 400년에서 기원전 1년까지의 400년의 기간은 한국 고고학과 고대사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시기다. 이 기간 중에 중국으로부터 한자가 전래되었고 국가가 형성되는 등 역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몽룡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자가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중국에서. 예. 근데 제가 이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료를 가지고 오면은, 예, 제가 제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예.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서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자가 어떻게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중국에서 들어왔겠습니까? 예.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최몽룡은 좀 이렇게 아주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 전혀 사실이 아닌데도 말이죠. 예. 이 역사학자는 이렇게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몽룡이 왜 이렇게 400년,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에다 못을 박았느냐? 그렇게 못 박은 이유는 고조선 역사를 부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그래서 최몽룡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한반도의 역사 시대는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자가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왜 그러냐? 아니 뭐 어느 나라든지 국가가 형성되려면은 문자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문자가 없이 어떻게 국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문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역사 시대가 위만조선으로부터 시작됐다. 이 위만이 누굽니까? 예,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연나라에서 도망온 망명객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위만이 도망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미개한 나라였다는 얘기죠. 예, 문화도 없고 국가를 세울 능력도 없었고 미개한 나라였는데 중국에서 도망온 위만이가 문자도 알고 문화도 알고 해서 나라를 세웠다. 그게 위만조선이다 이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역사 시대의 시작이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최몽룡이는 예, 지금 한자가 서기전 400년에서 서기전 1년 사이에 들어왔다는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역사를 안다면은 최몽룡이를 붙잡아서 사실은 다스려야 될 범죄입니다. 예,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